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을 이제 볼 차례입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해갖고 우리가 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양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양은 많지 않은데, 자, 그 양이라는 게 페이지 수는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이 위험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위험물 준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1류부터 6류 위험물 외울 게 되게 많다. 여기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이 화학 물질과 반응식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된다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과목도 위험물이고, 위험물이란 이 1류에서 6류 안에 들어가는 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다루는 이제 그 물질을 다루는 장소에서 이제 사용하는 소화 시설, 그리고 그 물질에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앞에서 화재와 소화 이런 것들 당연히 다 앞에서 배웠었죠. 자, 이걸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외울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 이쪽 부분은 여러분들 한두 번 정도는 정독을 꼭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좀 암기를 해 주시면 이제 좀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쪽 파트에서만 한 20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1류 위험물. 자, 위험물의 성질이나 이 상태에 따라서 1류부터 6류까지 다 구분을 했는데, 그 중에서 1류 위험물을 우리가 산화성 고체라고 합니다. 자, 이 말 뜻을 잘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1류 위험물, 6류 위험물까지 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산화성 고체. 자, 첫 번째,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다? 고체다. 자, 그럼 1류 위험물은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상온이라고 하죠. 상온에서 전부 다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분말, 결정 상태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가루도 어차피 고체는 맞죠. 자, 두 번째, 산화성 고체. 자, 한마디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킵니다. 산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1류 위험물은 전부 다 뭘 포함하고 있다? 산소를 포함하고 있다. 물질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산화성 고체라는 말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당연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기본적인 특징을 알고 들어가면 1류 위험물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훨씬 수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산화성 고체란, 자, 고체입니다. 고체, 그런데 액체 1기압 20도씨에서 액상인 것, 또는 20도씨 초과 40도씨 이하에서 액상인 것. 자, 이건 그냥 온도 범위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나와요. 자, 또는 기체의 외의 것이라고 하죠.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마디로 산화성 고체란 고체로서, 자,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한마디로 고체인데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과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이 염소산 염유라고 해서, 자, 염소산은 ClO, ClO2, ClO3, ClO4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얘를 염소산, 산소가 과하게 있다. 그래서 과염소산. 여기 앞에 원래 H가 들어갑니다. 다. 얘를 산소가 하나 없다. 그래서 아염소산. 얘는 이제 그 밖에 물질에 나오는데 차아염소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냥 이렇게 여기 앞에 수소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염소산, 과염소산, 아염소산, 차염소산이라고 하는데, 자, 염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그냥 금속 또는 이런 염이 붙은 물질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칼륨이 많이 붙습니다. 칼륨 또는 나트륨.
자, 그래서 이렇게 금속이 붙어버리면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아염소산 염류.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염소산 칼 나트륨, 아염소산 칼륨 이렇게 되겠죠, 명칭이. 자,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이 여기에 속하고 지정 수량이 50kg. 자, 그리고 지정 수량은 이제 무엇입니까? 이만큼 갖고 있으면 위험물로 취급을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만약에 이 과염소산 염료를 이만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위험한 물질일 수는 있지만 그게 아주 뭐 현저하게 화재를 이제 일으킨다던가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위험물로 안 보고 50kg 있을 때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위험한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눕니다. 위험물은 1등급이 제일 위험한 물질인데 얘를 우리가 1등급. 자, 그러면 이러한 물질들이 들어가 있고, 자, 무기과산화물이라고 해서, 자, 두 가지 물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칼륨 있죠? 칼륨은 플러스 1가, 탄소는 마이너스 2가입니다. 자, 그래서 산화 칼륨을 우리가 K2O라고 하는데, 무기과산화물이라고 해서 과산화죠. 그래서 산소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이러한 물질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이 어떻게 인류 위험물에 들어가 있고, 자, 왜 그런가요? 정상적인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화학 법칙을 완성시키는 결합물이 아니라 산소가 과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특징이 전부 다 산소를 포함하고 있죠. 자, 이러한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 자, 여기는 부롬산 염료, 질산 염료, 요드산 염료 300kg. 위험 등급은 2등급이 됩니다. 자, 과중 딱 봐도 뭔가 무거워 보이죠? 지정 수량이 1000kg입니다. 위험 등급은 3등급. 자, 해서 염류라고 다 붙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전부 다 이러한 어떤 산, 뭐 질산, 망간산, 뭐 염소산의 어떤 염류라고 해서 금속이나 보통 알칼리 금속이나 알칼리 토금속이 붙습니다. 알칼리 금속 또는 이러한 뭐 염들이 붙는 그러한 물질들을 말합니다. 자, 전부 다 산이 들어가 있죠. 산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해서, 자, 여기까지는 법령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고, 그 밖의 물질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해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크롬의 산화물은 이제 물질 한 가지를 우리가 뒤에서 볼 것이고, 나머지 염소와 이소, 시안, 눌산, 차, 염소산 염료는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었죠. 이러한 물질이 어디에 제1류 위험물에 있다라는 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물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디에 속하는지 소속만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그러한 애들입니다. 그것도 많이 안 나오고 뭐 1류에서 한두 개, 3류에서 이제 뭐 하나, 5류에서 하나, 6류에서 하나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요? 전부 다 산이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칼륨, 이거 포타슘 아닌가요? 요오드가 아니고 아이오딘이잖아요 하는 사람 있습니다. 자, 이게 맞죠? 명칭이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제 법제처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거나 안 그러면 포털 사이트에 위험물 안전관리법 치면 나옵니다. 거기 이제 아직 일하는 사람들이 명칭을 예전 명칭으로 씁니다. 시험은 당연히 이렇게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아이오딘산 염류 이렇게 안 나오고 요오드산 염류라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부 다 예전 명칭 아시죠? 예전 명칭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망가니즈가 아니라 과망간산 염류라고 올해도 되어 있습니다. 나온 법에.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기준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쪽 명칭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더 좋아요. 제가 뭐 옛날 사람이라서 이 화학 명칭 옛날 거 쓰는 거 아닙니다. 저도 다 요새 명칭 다 알아요. 자, 인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일반적인 성질 보겠습니다. 자, 고체이기 때문에 대부분 무색 결정 또는 백색 분말 상태이다. 자, 색깔을 띠는 물질도 있습니다. 드물어요. 드물게. 색을 띠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만 암기하면 됩니다. 한 2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만 암기하고 색을 물어보면 그 물질에 대해서 이제 관련 보기가 나올 때 색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냥 대부분 그냥 색이 없거나 백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무기화합물, 유기화합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탈 수 있는 물질, 뭐 탄소 이런 게 당연히 안 들어가 있고, 뭐 황인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죠. 자, 가열, 충격, 마찰, 타격으로 쉽게 분해하여 산소를 방출.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산소를 가지고 있는데, 자, 강산화성이다. 이유가 뭐냐면 인류 위험물은 대부분 그냥 기본 상태, 현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상태에서 좀 불안정합니다. 물질이.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산소를 내보낸 다음에 자기는 좀 안정된 형태로 가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막 인류 위험물은 막 불안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 같이 산소랑 같이 이제 화합이 되어 있는데 산소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떼어내버리고 싶은데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지라고 있다가 이러한 가열합니다. 충격을 줘요. 마찰을 합니다. 타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귀찮은데 자꾸 때리고 하니까 너 나가 이렇게 해서 내보낸 다음에 어떻다? 나머지 이제 인류 위험물은 나 이제 편하게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안정된 형태로 가는 겁니다. 전부 다 뭘 뗀다? 산소를 떼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 나온 산소가 어디로 갑니까? 근처에 타는 물질이 있으면 연소는 산소와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주 고순도의 산소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 강산화성이다. 자, 그런데 인류 위험물 자체는 뭐다? 타지는 않습니다.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도와줄 뿐 인류 위험물 자체는 타지 않는 불연성입니다. 인류 위험물 타는 건 없습니다. 자, 산소를 내보내니까 어떻다? 다른 물질의 연소를 아주 잘 도와주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자, 조회성이 있다. 일부 몇 개의 물질은 조회성을 띠고 있는데 조회성이란 고체가 수분을 흡수하여 어떻게 된다? 녹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물질은 보관을 할 때 조심해야겠죠. 녹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을 이용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조회성을 가진 성질을 이용한 물질이 이제 여러분들 이 흡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 먹는 하마 같은 거 있죠? 자, 어떻습니까? 분명히 가루 같은 이러한 고체가 있었는데 한참 놔두면 어떻게 되죠? 이 집안에, 방 안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갖고 이제 녹아서 아래로 내려가 버리죠. 그러면 우리 이제 버리면 되죠. 물 이제 찢어갖고 물 버리고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버리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다 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류 위험물, 불 안 난다면서 왜 위험물로 들어갔을까요? 위험성을 한번 봐야겠죠. 자, 왜 그러냐면 안 그래도 잘 타는 물질이 있는데 인류 위험물이 있으면 그냥 타는 게 아니라 거의 폭발하는 수준으로 막 팍팍 이렇게 해서 세게 탑니다. 자, 가열 하면 산소를 방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건데 제 육류 위험물을 산화성 액체라고 합니다. 인류 위험물과 거의 비슷한데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육류 위험물로 뺀 애들입니다. 자, 안 그래도 산화성이 센 애들끼리 뭉쳐버리면 산화성이 더 증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질산 암모늄 그리고 이 염소산 암모늄은 가연물과 접촉 혼합으로도 분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자, 따로 불 안 붙여도 같이 섞어만 놔도 분해 폭발하니까 더 위험하겠죠. 자, 그리고 3번 중요합니다. 특히나 무게 과산화 물은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방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열합니다. 발열이 뭡니까? 연소는 아닙니다. 그냥 열만 낸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연소는 뭡니까? 열과 빛을 내는 산화 현상이죠. 얘는 뭐 산소를 방출을 하지만 뭡니까? 그냥 열만 올라가는 거죠. 빛을 내지는 않아요. 그냥 뜨거워지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단 온도가 올라버리면
불안한 상태가 되겠죠. 화재 위험이 더 올라가 버리고. 자, 유기물, 한마디로 잘 타는 물질을 말합니다. 가연물입니다. 가연물과 혼합하면 폭발 위험이 있고, 자, 삼산화 크롬은 물과 반응하면 강산이 되고 심하게 발열한다. 당연히 위험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인류 위험물을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가열, 마찰, 충격 등의 요인을 피해야 됩니다. 자, 보관할 때는 잘 놔둬야지. 계속 어떻게 된다. 건들거나 열받게 하면 분해해서 어떻다 산소를 내버린다고 했었죠. 자, 이류 위험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이류 위험물도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건데, 이류 위험물을 우리가 가연성 고체라고 합니다. 타는데 엄청 잘 타는 애들을 말합니다. 자, 조해성 물질,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습기, 수분 주의. 자, 무기, 과산화물, 공기나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됩니다. 물 만나면 발열하고 산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 소화 방법 보겠습니다. 자, 인류 위험물에 들어간 인류 위험물은 불연성이지만 다른 이제 어떤 가연물에 불이 붙었는데 옆에 인류 위험물이 있다라고 하면 뭘 한다? 냉각 소화를 합니다. 자, 냉각 소화란 뭘로 불을 끈다? 물로 불을 끄는 걸 말합니다. 그냥 이제 소화전 같은 이제 그런 물 나오는 소화 기구 있죠. 그래서 그걸로 불 끄면 되는 겁니다. 물 뿌려서. 자, 그런데 이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자, 이 무기 과산화물 중에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물 만나면 산소 방출 발열. 절대 물 뿌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류 위험물, 다른 인류 위험물은 전부 다 그냥 물로 불 꺼도 되지만 얘네들은 뭘로 끈다? 마른 모래,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얘네들은 여러분들 특히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능입니다. 무슨 소리냐? 1류부터 6류까지 모든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습니다. 소화 적응성이란 말입니다. 자, 그거나 아니면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 약제로 불을 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인류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화학과를 나오신 분들은 물질을 안 보고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염소산에 NH4가 붙은 거죠. 염소산 암모늄이라고 해서 인류 위험물입니다. 자, 얘는 산소가 더 들어가 있는 과산화 바륨. 얘는 질산 나트륨인데, 자, 인류 위험물 특징이 전부 다 무기화합물이라고 했습니다. 탄소가 들어가면 안 되죠. 정답은 3번. 얘는 오류 위험물에 나오는 물질입니다. 자, 인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 450kg, 칠산염류 150kg, 다이크롬산염류 3000kg을 저장하려 한다. 몇 배인가? 자, 무기과산화물의 지정 수량이 50이었죠. 50분의 450. 질산염류는 300이었습니다. 분의 150. 중크롬산염류는 1000이었는데 얼마가 있습니까? 3000이 있죠. 얼마죠? 9, 0.5, 3, 12.5가 나오네요. 정답은 4번. 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인 과산화나트륨 화재 시 소화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자, 이렇게 있으면 뭐가 정답이 됩니까? 자, 마른 모래,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은 만능이라고 했었죠.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물질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빨리 넘어가는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도 금방 넘어가셔도 되고, 중요하게 보는 물질은 좀 중요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 꼭 볼 거, 물질의 명칭과 화학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아염소산 칼륨. 아염소산 염류라고 해서, 자, ClO2에 이제 여기에 어떤 물질이 붙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칼륨이 붙으니까 아염소산 칼륨.
자, 분해 온도 160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물질 명칭만 보겠습니다. 아염소산 나트륨. 자, 그러면 여기에 나트륨이 붙은 물질이죠. 자, 원래 이 온도에서 분해하는데 수분을 아예 머금고 있지 않는 무수물일 경우에는 350도씨에서 분해합니다. 분해한다는 소리는 분해해서 산소를 발생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중요한 거 3번. 산과 반응하면 유독가스인 이산화 염소를 발생합니다. ClO2. 자, 이 물질이 이제 염산과 염화수소와 반응하면 어떻게 된다? NA와 Cl. 이게 떨어져 나와버리는 거죠. 자, NA와 CL이 이렇게 떨어져 나온 다음에 이 산소가 뭐랑 CL이랑 붙어서 이산화염소, 그리고 수소랑 붙어서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냅니다. 자, 필기에서 화학식이 엄청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필기에서는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잘 타는 물질과 같이 있을 경우에 발화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염소산 염류. 염소산 칼륨 중요한 물질입니다. 분해 온도 400도씩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산과 반응하여 똑같이 어떤 ClO2 가스를 발생한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아염소산 칼륨과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죠. 자, 중요한 건 뭐다? 유독성의 이산화염소를 발생한다. 자, 분해 반응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540도에서 560도 사이에서 완전히 분해가 되는데, 자, 반응식이 어떻게 되나요? EK ClO3. 한마디로 두 분자의 이 염소산 칼륨이 분해해서, 자,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인류 위험물은 기본적으로 분해해서 산소를 방출시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산소를 떼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분자의 KCl과, 자,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처음부터 볼까요? KClO3 분해를 하는데 KCl이 떨어져 나오죠. 자, 그런데 산소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말하는 분자 상태의 산소는 O2입니다. O3가 O2로 가야 되죠. 반응식 개수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산소의 개수를 맞춰주면 됩니다. 여기에 3개, 여기에 2개. 그러니까 어떻게 맞추면 될까요? 여기 2개 들어가고 여기 3개 들어가면 산소의 개수가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 KCl도 2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반응식이 나오고, 자, 우리가 말하는 산소 분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산소 말할 때 O2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양쪽의 개수를 맞춰줘야 된다는 점만 알고 있으면 인류 위험물 반응식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산화 망간은 촉매로 작용해가지고 접촉만 하면 바로 이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분해합니다. 얘는 정촉매로 반응을 합니다. 반응식에 관여하지는 않고 그냥 분해를 촉진시키는 물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냉수 알코올에 안 녹고 온수나 글리세린에 녹는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염소산 나트륨 화학식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산과 반응해서 뭐 발생시킨다? ClO2를 발생시킨다. 자, 조회성이 있다는 점만 알아두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얘는 어떻다? 차이점이 뭐죠? 염소산 칼륨 냉수 알코올에 안 녹는데 나트륨은 녹습니다. 그 차이점도 여러분들 하나 체크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염소산 암모늄. 암모늄의 화학식이 NH4고 염소산에 암모늄 붙은 거죠. 자, 조회성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분해 반응식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분해하는데 거의 한마디로 뭐다? 다 쪼개져서 분해를 하게 됩니다. 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분해한다? 질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염소가 있고 산소가 있죠. 자, 질소 떨어져 나오고 염소가 떨어져 나오고 산소가 나와야 됩니다. 일단.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NH4ClO3. 자, 질소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분자 상태는 2개 이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N2로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Cl도 분자 기체 때문에 Cl2로 떨어져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개수가 맞지 않겠죠. 여기 2개를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자, 남는 게 뭔가요? 2, 4, 8, 수소 8개, 산소 2, 3, 6. 자, 나올 때 물로 하나 떨어져 나옵니다. 수소와 이제 산소가 이제 만나서 한마디로 이제 거의 뭐 수증기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H2O 다 쓰려고 하니까 4개 쓰죠. 그러면 수소 8개 다 썼고 산소는 4개밖에 안 썼죠. 뭐가 남습니까? O2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반응식이 나오게 됩니다. 원리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과염소산 염류 한번 볼까요? 과염소산 염류. 자, Cl5포 산소가 과하게 있죠. 자, 그래서 과염소산 칼륨 분해 온도는 이 정도쯤. 자, 물, 알코올, 에틸에 녹지 않는다. 자, 분해 반응식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KCl5포입니다. 자, 이 물질은 분해해서 KCl과 산소를 떼내야 되죠. KCl과 산소는 뭘로 떨어진다? O2로 떨어진다. 자, 그러면 왼쪽에 4개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도 산소 4개가 다 나와야 되죠. 2개의 O2.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매우 쉽죠? 자, 과염소산 나트륨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해 온도가 얼마나 되나요? 400도씨. 그리고 그냥 조회성이 있다는 점만 이제 알아두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완전 분해 반응식 똑같습니다. 자, 나트륨과 칼륨은 같은 족에 있기 때문에 반응식이 거의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똑같이 NaCl과 자, O2로 떨어지는데 몇 개? 2개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과염소산 암모늄. 자, 폭약이나 성냥의 원료로 쓰인다. 자, 그래서 130도씨에서 분해할 때는 그냥 NH4Cl과 2개의 O2 앞에서 봤던 이 과염소산 염료와 똑같은 반응식으로 떨어지지만, 자, 300도씨에서 분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염소산 암모늄처럼 똑같이 뭘로? 질소와 염소와 물과, 그런데 여기는 산소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2개의 O2로 떨어진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폭약이나 성냥의 원료로 쓰인다 해서 이 보통 인류 위험물이 용도를 보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위험물로서 취급될 때 인류 위험물의 용도는 뭐냐면, 자, 폭약 잘 타죠. 성냥도 잘 타지 않습니까? 탈 때 그냥 종이 타는 것처럼 이렇게 살살 타는 게 아니라 처음에 막 화르르 해서 타버리죠. 폭약은 막 뻥뻥뻥 터지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가연물은 잘 타는 물질입니다. 가연물에 인류를 섞어버리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뭐 폭약, 폭죽, 쭉처럼 그냥 타는 게 아니라 정말 더 잘 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연물은 타죠. 타는데 인류 위험물을 이렇게 가루로 섞습니다. 그러면 불을 붙이면 가연물이 타면서 온도를 올리겠죠. 올라간 온도에 의해서 인류 위험물이 분해되고, 그 분해되면서 엄청나게 높은 순도의 산소가 막 나오게 됩니다. 그 산소는 어떻습니까? 공기 중에 산소는 21%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거는 100%의 산소죠. 그래서 엄청나게 잘 결합하고 엄청나게 빨리 타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타다가 확 타버리는 겁니다. 자, 인류 위험물은 어디에 쓰이는지 아시겠죠? 뒤로 가면 또 이제 이것저것 쓰이는 용도를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